정체 모를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보, 임자가 떠밀어 주니까 꿀맛이야, 꿀맛. 이래 만나게 잡수니까 이 순애도 날아갈 것 같구만요. 그 사실을 모른 채 방 안에선 깨가 쏟아집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진열장에 빛나는 보석들, 모두 값비싸 보이는데요. 보석 가게를 찾은 진구 씨와 손혜 씨. 그런데 이번에도 이들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마음대네.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는 진구 씨. 그런데 두 사람을 감시하는 듯한 의문의 여자가 있습니다. 어떠네? 이야, 그렇게 치료하고 나니까네 우리 딸 아주 한이 불나는구만. 고맙습니다. 태어나서 제 생일 챙겨준 사람은 아범밖에 없습니다. 여보가 됐다가 딸이 됐다가 수상한 관계의 두 사람. 그리고 이 둘을 지켜보고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그날 밤 아들 부부가 진구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진구 씨를 훔쳐보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줌마, 여기 물. 진구 씨의 수상한 그녀. 알고 보니 이댁 가사 도우미 순애 씨였습니다. 왠지 식탁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물은 네 손으로 떠먹어라. 아줌마, 거실 커튼 빤 지 얼마나 됐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 뜯어서 빨아요. 그리고 그거 비싼 거니까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으로 빡빡. 예, 알겠습니다. 네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지금. 어머 아버님, 가사 도우미는 이러려고 쓰는 건데 뭐 신주단지 모셔두려고 쓰는 건가요? 웃는 얼굴로 진구 씨를 안심시키는 순애 씨. 며느리와 아들 눈엔 그런 것도 다 눈에 까십니다. 진구 씨, 마음이 참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의 방을 뒤지는 장수 씨와 수경 씨.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여보, 이리 와봐. 무슨 설기에 두 사람이 이렇게 놀란 걸까요? 니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다 늙은 게 꼬리를 쳐? 어? 이게 정말 이 손 놓고 말로 하기요, 말로. 말로 안 되니까 그러지 아줌마! 아버님!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거 뭐예요? 왜 저 여자한테 30억이나 줘요? 서류의 정체는 30억 상당의 부동산을 순애 씨에게 주기로 약속한 진구 씨의 비밀 유언장. 이 비밀 유언장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가세요. 빨리 가세요. 오해입니다. 그거야 아니라요. 됐으니까 가세요.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안 돼, 이리 가지 마. 아버지. 빨리 가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들 부부에게 억울하게 내쫓긴 가사 도우미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노년의 남자. 과연 이들 사이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을까요? 한 달 후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달라는 아버지 진구 씨. 이게 말이 됩니까? 친아들이 저한테 증여 무효라뇨. 떠돌이 사기꾼한텐 비밀 유언장을 쓰면서까지 30억이나 주겠다고 했으면서요. 내래 주고 싶은 사람한테 내 재산 준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100억 재산 다 저한테 상속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정신이나 멀쩡해서 말도 안 해요. 아니, 아버지 치매기도 있으시잖아요. 뭐가 어쩌고째? 이놈아, 내래 지금까지 너한테 물려준 돈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토해내라고. 증여받은 재산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아들과 다 내놓으라는 아버지. 그런데 몇 달 전만 해도 상황은 아주 달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아버님 아셔야 되는 거 금강산에서 상봉 괜히 행사를 바람 하기로 넣지 했습니다. 마. 통일부 취재 그래도 안 되면 또 어쩔 건데. 자세한 합의 내용 전해주시죠. 아버님! 네, 남북의 다음 오늘 달 추석 상봉이 날짜 잡혔대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말? 상봉은 남북 각각 100명씩 실향민인 진구 씨는 누구보다 간절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합의 북한엔 그가 평생을 그리워해온 이산 가족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상봉자 신청도 미리 해둔 진구 씨. 이후 사흘 뒤 최종 상봉 명령. 그럼 아버님 이번에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기계만 대담이냐? 최고지. 긴데 기다리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니.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며칠 후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번 추석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엔 어르신 이름이 없습니다. 그날 밤 소식을 듣고 온 장수 씨. 뭐라? 영자, 죽기 전에 한번 봐야겠는데 또 틀린 것 같구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왠지 아들 창수 씨는 언짢아집니다. 왜 그러셔? 아버지 만달 그러는 거 있잖아. 어제 오늘 계속 TV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니까 북의 가족이 더 생각나시나 보다. 무슨 소리야? 뭐? 아버지! 아버지! 또 무슨 일일까요? 아버지! 심장이 약한 진구 씨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당신 의사잖아. 어떻게 좀 해봐. 아버지! 가족 상봉 기회를 놓친 진구 씨의 충격이 이렇게나 컸던 것일까요? 아버지! 아버지! 다행히 의식을 되찾은 아버지. 아들 창수 씨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집에 가지 않고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킨 창수 씨. 그런데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 큰아들 창식이디요.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속상하게. 아들은 갑자기 치매 증세를 보이는 아버지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진구 씨의 상태가 회복된 듯 보이는데요. 아버지. 아버지. 괜찮으신 거죠? 기록 괜찮아이디. 내려 죽길 바라는 거니? 예? 그래도 자식놈이 어살이 있겠니? 좋긴 좋다, 야. 아버지도 참. 그래도 심장 약하시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 근데 아버지, 북에 있는 형 이름이 창식이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간? 내래 보고 싶을 거비. 이름도 안 부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니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산밭을 넘어올 때 내래 17이었더래서 전쟁 끝나기 딱 일주일 전이었지. 내래 그걸 알았으면 산밭은 안 넘었지. 만삭의 아내와 피난길에 올랐던 진구 씨. 그런데 젖먹이를 업은 만삭의 아내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갈 수는 없다고 버텼지만 탈진한 아내는 인근의 친척집에서 아이를 낳은 후 따라가겠다며 진구 씨의 등을 떠밀었는데요. 사진 한 장씩을 이별의 징표로 나눠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 진구 씨. 잠깐의 헤어짐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북쪽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돈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했던 진구 씨. 춥고 배고픈 세월 악착같이 벌었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북에 남겨두고 온 아내와 아들을 잊은 적은 한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2년. 그 사이 북한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졌고 진구 씨에겐 나만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산 가족 상봉 실패의 아픔도 희미해질 때쯤 순애 씨가 진구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수첩에는 동명이인 김진구의 이름이 빼곡한데요. 도대체 무슨 일로 진구 씨를 찾아온 걸까요? 그 리기요. 가사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기요. 소개서에서 온 거 맞디요? 안녕하십니까? 왜 그럽니까? 뭐 내 얼굴에도 뭐라도 묻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오빠랑 얼굴이 너무 닮으셔서 놀랬습니다. 기래요? 내래 좀 흔한 얼굴이긴 하지. 이쪽으로 오라요. 예, 알겠습니다. 며칠 후 연변에서 왔다는 순애 씨가 집에 들어오면서 입맛 까다로운 진구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맛있구만. 에이? 순애 씨 음식에서 말이지 고향 냄새가 나는만. 고맙습니다. 만나다고 해주시니까 신이 납니다. 내래 북에서 온 사람이지. 젊을 때 우리 마누라도 손맛이 참 좋았지. 그럼 부인은 지금 어디? 남한서 만나니는 먼저 갔디. 북에 두고온 조강지처. 지금 살았으면 여든 둘이나 됐을 텐데. 그렇고 이 만날 혼자 먹을 수 없지. 순애 씨도 날래 바꿔줘 오겨.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딸이다 생각하시고 말씀 놓으시라요. 날씨가 좋지. 네. 아, 햇살이 따뜻하니 좋네. 나도 꽂아볼까? 이야, 기가 예쁘다, 야. 순애는 가사도우미로 일해왔지만 그냥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나한테는. 아유, 아버지가 그 불려씨한테 속으신 거라니까요. 닥치라. 길에서 그 착한 애한테 더러운 누명 씌워서 내쫓아버린 기야? 아유, 그 여자가 생긴 건 얌전하고 순진하게 생겼지만 아버지가 실랑면이라는 거 알고 그 여자가 술을 쓴 거라니까요. 여자 냄새 살살 풍기면서요. 그 여잔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아버님.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 어디 가셨나? 그때 방 안에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아버지. 아버지. 니들이 이 시간 웬일이가? 무슨 일은요? 아버지 적적하시다고 그래서 휴가 내고 찾아왔는데. 근데 누구세요? 새로운 가사 도우미디. 아, 그러세요? 아유, 우리 아버지 저 이마 까다로우셔서 힘드실 텐데. 그 전에 가사 도우미들도 그것 때문에 오래 못 계시고. 그만하라. 응? 이렇게 겁주마 쓰갔네. 저는 일 없습니다. 그거 주시라요. 아, 예. 그래도 설마 했죠. 그런데 아버지. 퇴근길에 우연히 아버지를 보게 된 창수 씨. 커플티를 입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에 아버지와 순애 씨의 관계를 의심하게 됐다는데요. 입장 안 담은 소리가 꿀맛이야, 꿀맛. 임자라는 말에 아버지와 순애 씨의 관계를 확신하게 됐다는 창수 씨. 아, 이래도 제가 이상한 겁니까? 아버지랑 그 여자가 이상한 거죠? 우라지, 우리가 이상하다고? 야, 이놈아, 내가 북으로 보내는 돈 빼돌린 네 송금 사기도 내가 봐주려고 했어. 아니, 아버지, 억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무슨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아버지한테 쓴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증여 무효 소송의 새로운 쟁점이 된 대북 송금. 혹시 그 증거라는 게 이 편지를 두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아, 예. 북한에 있는 형이 보내준 겁니다. 정말 북한에 있는 형이 보내준 거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개뿔, 맞기는 뭐가 맞아? 시뻘건 거짓말이지. 대북 송금 사기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1년 전 북한에 남겨진 아들 창식의 소식을 가지고 온 브로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같은 하늘 아래 살아 계시단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동봉해 드리는 손톱과 머리카락은 아버지를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이복형을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창수 씨. 브로커를 통해 창식 씨의 편지를 전하고 아버지와 창식의 친생자 관계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까지 도왔다는데요. 기른데 쓱을 저놈이 창식이 찾는데 힘을 보탠 건 다 꿍꿍이 속에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브로커 안희섭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대북 송금 사기 사건에 유력한 증언을 해줄 증인으로 안희섭 씨를 신청한 원고 측. 과연 어떤 증언을 할까요?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중국 단둥을 오가며 개인 사업을 하는 안희섭이라고 합니다. 김창수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업자입니다. 어떤 일을 동업하십니까? 김진구 사장님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기꾼 놈아! 어떤 걸 속였습니까? 북한에서 온 편지도 유전자 검사도 다 조작된 가짜였습니다. 창수 씨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으로 마치 자신이 형인 것처럼 꾸미고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실향민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대북사업가 안희섭을 중개인 삼아 가짜 편지와 거짓 유전자 증거로 아버지의 믿음을 얻고 매달 5천만 원의 대북 송금을 유도합니다. 저한테 형님 거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형님 편지니까 아버지한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드님과 공모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북한의 이복형을 빌미로 아버지에게 6억 원을 가로챈 창수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사기 사실을 진구 씨에게 밝혔다는 안희섭. 증인의 말은 모두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구와 안희섭과 김창수 간의 통장 이체 내역입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매월 5일 김진구 씨가 안희섭에게 돈을 보낸 날 그 돈이 고스란히 피고 김창수의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송금 사기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김창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산 가족이라는 걸 이용해 재산을 가로챈 아들의 사기 행각에 법정이 술렁입니다. 사실 난 저놈이 날 속여온 걸 한 달 전부터 알았습니다. 안희섭이가 와서 말해줬지요. 그런데 저놈이 아버지가 그만큼 봐주는 걸 모르고 형의 탈북을 돕기 위해 5억 원을 브로커한테 보내야 한다고 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건 나중에 진짜 형 찾아서 그런 거예요. 이놈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린 게? 이놈아, 네 말이 거짓말이란 거 증언할 사람이 또 있디. 재판장님,
김순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장수 씨 부부에게 쫓겨난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애 씨. 과연 그녀가 알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증인은 김진구 씨에게 김창수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나요? 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저 여자 날 모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창식 씨는 이미 사망한 사람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북한에 와서 살다 오기라도 했어? 그렇습니다. 전 북한서 살다 온 탈북자입니다. 김창식 씨는 제 친오빠시고 저기 계신 저분은 제 순애야. 4개월 전 실치먹게 시각을 왜 여기다 두고 간 거야? 에? 진구 씨가 지갑 속 무엇인가를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저토록 놀라는 걸까요? 다 닉인데 이걸. 진구 씨가 본 것은 북한의 전초와 함께 찍은 바로 그 사진. 순애 씨가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날래 말하라. 내 경찰 부를게야.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저 김창식이 동생 순애입니다. 뭐라? 창식이? 아버지. 그 사진 아버지가 창석이 오빠 보내기 속에 넣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압니다. 그 뱃속에 있던 그 네가 순애구나. 널 낳는 걸 못 보고 왔어. 당신 가슴에 내가 벌써 이렇게 순애야. 순애, 네가 내 딸 순애야. 순애야, 내 딸 순애 맞구나. 어디 한번 알아보자. 순애야. 어머니 뱃속에서 아버지와 이별했던 딸이 환갑이 넘어서야 그리운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나 야속한 세월이지만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찾아와준 딸이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아니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보 임자 할 때는 언제고 아니 갑자기 무슨 딸이에요? 누가 뭐래도 순애는 틀림없는 내 딸이다. 내 이놈한테 이 얘기 안 한 건 욕심만 내 놈이 순애를 해코지 할까봐 그런 기야. 아유 아버지 이 호랑말코 같은 놈아,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물려준 돈이 얼만데 의사까지 된 놈이 이 애비를 속일 생각을 해? 만천하에 드러난 아들의 불효. 투자 주식이 반토막이라서 파산 직전인데 그럼 눈 빠지 뜨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 걸 뺏어가는데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원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민법은 자식에게 한 번 준 재산은 증여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불효자여도 아버지라서 모든 걸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민법상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 들어 효도하지 않으면 상속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 추진으로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아들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 그런데 그걸 뒤엎을 증거 여기 있습니다. 이 서류 기억나십니까? 아니 좀 이건 상기 본인 김창수는 증여의 대가로 상속 재산 중 일부를 북한에 거주하는 장남 김창식에게 찾아주고 김진구가 천명을 다하실 때까지 끝까지 봉양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버지 봉양을 조건으로 수십억의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불효자. 그리고 불효자에게 증여된 재산을 되돌려받고 싶은 아버지.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버지 김진구가 아들 김창수에게 청구한 증여 무효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변호사의 공증을 거친 각서에 의거 김진구가 김창수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의 조건이 있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각서에 명시된 부담과 의무를 아들 김창수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김진구의 소를 받아들여 아들 김창수에게 증여한 재산 일체의 증여를 취소한다. 세상 만사 불인 대로 거두는 법. 법은 불효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었고 아버지는 불효한 아들 대신 소중한 딸 하나를 되찾았습니다. 순애야 고생 많았다. 그래 고생 많았다. 아들 부부에게 빼앗겼던 유언장을 다시 딸 순애 씨에게 주는 아버지. 순애 씨는 2달 후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상속인 자격을 회복했습니다.